지금 리플 얘기로 상당히 뜨겁습니다. 리플이 한 방에 터졌다는 소식이 들렸죠. 무려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700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한 번에 유치했고요. 이 투자자 명단도 화려합니다. 포트리스 투자그룹, 시타델 증권, 월가의 큰 손들이 앞장섰고요. 이 투자로 리플 기업 가치가 400억 달러로 평가됐다고 해요. 이 소식에 XRP, 바로 리플의 암호화폐도 덩달아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혹시나 큰 손들이 들어왔으니까 XRP 가격도 뛰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대하셨나요? 지금 당장 시장 분위기가 들썩이고 있지만 이 뉴스를 피상적으로 흥분만 하고 넘기면 곤란합니다. 오늘은 리플이 이 거액 투자를 받은 진짜 이유, 그리고 XRP의 가치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속속들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숫자 뒤에 숨은 층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리플은 왜 갑자기 이런 거액의 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사업이 잘 나가니까겠지만 그 뒤에는 지난 몇 년간의 드라마 같은 배경이 있습니다. 2020년 말 미국 증권당국 SEC가 리플을 상대로 XRP 판매가 불법 증권이라고 소송 걸면서 리플은 한동안 코너에 몰렸었고, 이 주요 거래소에서 XRP가 상장 폐지되고 미국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었죠. 그런데 이긴 싸움이 올해 8월 달에 극적으로 종결이 됐고, 리플이 1억 2,500만 달러 벌금 내면서 법원과의 합의로 소송을 마무리 지은 겁니다. 이 합의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정이 사실상 굳어졌고요. 리플도 발목을 잡았던 족쇄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미국 정부 기조도 한몫했어요. 2025년 들어서 새로 출범한 행정부는 이전보다 친암호화폐 성향을 보였고요. 실제로 SEC도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같은 다른 암호화폐 기업들과의 법정 다툼을 잇따라 취해야 할 만큼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암호자산을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한 법과 제도까지도 정비가 됐죠. 특히 2025년 7월 달에 통과된 이른바 지니어스 법안으로 불리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은요, 모든 달러 연동 코인을 100% 현금이나 단기 국채로 담보하도록 하고, 발행사의 엄격한 회계 공개랑 감사까지도 요구합니다. 그 대신 이 법 테두리 안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합법적인 전자화폐처럼 다룰 수 있게 됐어요. 쉽게 말해서 정부가 디지털 달러에 공식 면허를 주는 셈이겠습니다. 이 법 통과 이후에 미국 기업들은 달러 연동 코인을 안심하고 도입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리플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리플은 이미 자사 네트워크에서 활용할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RLUSD를 출시해놓고 있었거든요. 규제가 명확해지면서 기관들도 안정적인 스테이블코인이라면 써볼만하다, 이런 분위기가 됐고요. 리플은 그 수요를 선점했습니다. 실제로 RLUSD는 출시 1년이 안 돼서 발행액 1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빠르게 성장에 성공을 했고, XRP로 국경 간의 결제를 돕겠다라는 원래 꿈에 더해서 아예 달러 자체를 토큰화해서 송금에 쓰게 만드는 길이 열린 겁니다. 여기에 리플 같은 경우는 지난 2년간 메타코 같은 커스터디 업체부터 금융 소프트웨어 회사까지도 6건의 굵직한 인수합병을 단행을 했고, 소송으로 발이 묶여있던 동안에도 미래를 대비해서 착실하게 움직인 셈이죠. 그 결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결국에 정리하면은 법적인 족쇄가 풀리고요, 제도적인 판까지도 깔리면서 리플이 준비해온 퍼즐 조각들이 척척 맞아 떨어졌고요. 그거를 본 월가의 거대 자본이 앞다퉈서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번 투자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금융 시스템 전체 그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기업이나 개인이 해외로 돈을 보내려면 중개은행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도 많이 들죠. 글로벌 은행망 스위프트가 하루 수조 달러를 처리하고 있다라고 하지만요, 운영 시간이 제한적이고 절차까지도 복잡합니다. 리플은 이런 낡은 관행을 블록체인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나온 플레이어입니다. 이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랑 XRP를 활용해서 중개자 없이 실시간으로 저비용 해외 송금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실제 효과는 수치로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리플에 따르면 자사 결제망을 통한 총 누적 거래액이 950억 달러를 넘겼고요. 이를 통해서 고객 기업들이 전통망 대비 최대 80%까지 비용을 줄였다라고 해요. 게다가 리플은 현재 전 세계 75개 국가에서 송금 관련 라이선스를 확보해둬가지고 규제 장벽도 낮춘 상황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점은 이번에 받은 5억 달러는 리플 회사 지분에 대한 투자이지 XRP 토큰을 산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곧바로 XRP 시장에 5억 달러가 들어온 게 아니란 뜻이죠. 하지만 리플의 비즈니스 한가운데서 XRP가 있는 이상 회사의 성장과 토큰의 가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임이 분명합니다. 조금 더 구조적으로 보죠. 이번에 리플에 돈을 넣은 투자자들은 과연 무엇을 기대할까요? 단순하게 지분 가치 상승만 노렸다라면 굳이 리플이 아니어도 다른 핀테크에 투자를 했을 겁니다. 이들은 리플이 미래 금융 인프라를 장악할 잠재력에 베팅한 거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고, 가령 리플이 최근에 인수한 G트레저리만 해도 연간 13조 달러 규모의 기업 자금 흐름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이 전통금융의 방대한 파이가 리플의 블록체인으로 옮겨올 수 있다는 뜻이겠죠. 게다가 지금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 중이에요. 작년 당시 전 세계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통해서 결제, 송금 등 금액이 약 30조 달러에 달하면서 이 비자랑 마스터카드의 결제액을 합친 것보다 컸다라는 추산도 있습니다. 달러 연동 코인이 사실상 글로벌 거래 통화로서 부상한 셈인데, 리플은 이런 흐름을 탄 RLUSD로서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달러랑 같은 안정자산 토큰과 유동성 공급 토큰을
기업을 동시에 굴리는 일종의 투트랙 전략인 것이죠. 이 두 자산의 역할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고정돼서 기업들이 안심하고 쓰는 디지털 현금이라면 XRP는 가치 변동성은 있겠지만 속도랑 유동성 측면에서 유용한 고안 매개이자 담보자산 역할을 합니다. 이 둘 다 궁극적으로 기존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을 줄이고 24시간 글로벌 자금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큰 목표 아래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이 월가 투자자들이 주목한 것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규제가 풀린 새로운 환경에서 리플의 네트워크가 전통 금융의 돈 흐름을 대거 흡수하면서 거대한 결제 허브가 될 수 있다면 못의 혈관을 흐르는 XRP 역시 핵심 기축 자산으로서의 위상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이제 리플 기업 자체를 들여다볼까요? 리플은 애초에 은행과 금융사를 주 고객으로 삼는 B2B 핀테크 기업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국제 결제망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고 사용료나 수수료를 받는 구조죠. 일반 투자자들은 XRP 시세만 보고 열광하기 쉽겠지만 정작 리플의 수익원은 기업용 송금 솔루션에서 나온다라는 거. 그런데 리플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어요. 인수한 커스터디 업체를 통해서 디지털 자산 보관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프라임 브로커리지 사업으로서 기관 대상 암호화폐 거래 중개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 스테이블코인 RLUSD의 경우에 발행사로서 예치금을 운용해가지고 여기서 얻는 이자 수익도 기대할 수 있겠죠. 요컨대 리플은 이제 암호화폐파는 은행처럼 여러가지 수익 파이프라인을 갖추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재무 상태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은 사실 외부 투자를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내부 자원이 풍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9년 시리즈 C 투자 당시에 기업 가치 100억 달러였는데 그 이후에 일부 주식을 자사주로 되사들이면서 기업 가치를 150억 달러까지 끌어올렸고 이번에 400억 달러로 한 단계 도약했습니다. 그 사이에 사업이 잘 풀려서 현금 흐름도 탄탄했을 거라고 업계는 추측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리플은 최근에 몇 년 동안 분기별 XRP 판매 등으로 꾸준하게 매출을 올렸고 그 돈으로 전체 지분의 4분의 1 이상을 자사주 매입하는 데 써가지고 초창기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차익을 안겨주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투자 유치를 발표하면서 역대 가장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라고 밝혔죠. 그런데도 굳이 새로운 외부 자금을 받은 거는 이 돈 자체보다는 전략적 파트너를 얻는데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타델 증권처럼 초대형 시장 메이커가 주주로 들어오면요. 향후에 XRP 시장의 유동성 공급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고 포트리스 투자그룹 같은 글로벌 투자사는 리플이 전통 금융권과 손잡는 가교 역할을 해줄 수가 있고요. 실제 리플 측에서도 새 투자자들의 전문성이 자사 사업 확장에 보탬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이번 딜이 단순한 자금 수혈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 같은 경우는 이번 투자는 리플의 엄청난 모멘텀과 우리가 공격적으로 추구하는 시장 기회에 대한 검증이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그만큼 리플이 돈뿐만 아니라 업계의 신뢰랑 네트워크까지도 확보했다는 의미겠죠. 물론 리플 앞에 기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경쟁과 리스크도 냉정히 보셔야 돼요. 우선 전통 금융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 스위프트를 비롯한 글로벌 은행연합도 블록체인을 활용한 실시간 결제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고 게다가 XRP랑 유사한 토큰으로서 송금 서비스를 표방하는 경쟁 프로젝트, 예를 들면 스텔라 같은 블록체인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산업 특성상 지금은 규제 분위기가 우호적이지만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불확실성도 항상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일단 규제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와서 주요 기관들과 손잡았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입지가 훨씬 더 단단해졌다라는 거. 이거는 경쟁자들이 당장 따라잡기 힘든 리플만의 강점이 됐어요. 실제로 미국 내부 증권 이슈를 완전히 해소하고 또 월가의 거대 자본 투자를 이끌어낸 블록체인 기업은요. 리플이 유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규제 클리어한 상태 자체가 리플의 가장 큰 무형자산이자 진입 장벽이 된 셈이고요. 솔직히 이런 뉴스가 나오면 마음이 들뜨기가 쉽습니다. 저도 처음에 시타델까지 들어왔으니까 XRP가 이제 가는 거냐 이런 기대감이 스쳤는데 지금 잠깐 흥분 가라앉히고 데이터부터 보려고 합니다. 이 최근 시장 흐름을 살펴보면요. 조용히 XRP를 모으는 스마트머니의 움직임이 감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올해를 들어가지고 몇몇 상장 기업들이 재무자산으로 XRP를 대거 편입하기 시작했죠. 영국의 비보파워는 1억 달러 상당의 XRP를 장기 보유 전략으로 확보했다라고 발표했고 미국의 트라이던트 디지털은 무려 5억 달러치 XRP를 매입하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게임사 구미를 비롯해서 아시아 몇몇 기업들도 수천만 달러 규모의 XRP를 샀다는 소식이 들렸죠. 이런 움직임들이 마치 2020년대 초반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재무제표에 넣기 시작하던 타이밍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편 투자업계에서는 XRP 현물 ETF 출시 가능성도 거론이 되는데요. 이미 솔라나 같은 알트코인 ETF가 미국 시장에 나오기 시작을 했고 XRP도 규제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ETF가 승인될 거란 기대감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 자산운용사 CEO는 XRP ETF가 나오면 수요가 상당할 것이라고 언급까지도 했는데요.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보면 무엇을 시사하고 있을까요? 겉으로 보이는 가격 등락과는 별개로 XRP의 수요 기반이 조용히 두터워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런 수요는 하루아침에 폭발하기보다는 서서히 가격에 스며들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 유동성이 커지면요. 오히려 단기 변동성은 줄어들고
중장기 안정성은 높아지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투자 관점에서 더욱더 XRP의 펀더멘털에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 펀더멘털이라는 거는 XRP가 실제로 얼마에 쓰이고 있고 앞으로의 활용도가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이런 점입니다. 이 듣기로는 리플의 결제 처리 규모는 해마다 기하급수로 성장 중이고요. XRP를 담보로 한 새로운 대출 서비스까지 준비 중이라고 해요. 이 토큰의 활용처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해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가격은 여전히 투기적 수요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뉴스 한 방에 일희일비하시기보다는 그 뉴스가 만들어낼 진짜 흐름을 읽으시는 게 중요해요. 이번 5억 달러 투자 유치 소식도 당장엔 리플 대단하네 하고 끝날 수 있겠지만요. 이런 것들로 인해 6개월, 1년 뒤에 얼마나 많은 은행과 기업들이 리플망에 합류하고 XRP를 쓰게 될지를 지켜보려고 합니다. 제 머릿속으로 가상의 손익계 산설을 그려보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XRP가 향후 글로벌 송금 시장의 몇 퍼센트를 담당을 할지, 그리고 또는 주요 은행이나 몇 곳이 XRP를 채택할지 이런 것들을 가정해보고요. 그때 예상 수요랑 현재 가치를 비교해보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지금 XRP가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와 있다는 사실도 단순한 투기 거품이 아니라요. 이래 잠재력에 대해서 미리 선반영한 결과일 수가 있다는 거. 생각해보면 투자라는 거는 남들이 열광할 때 한 걸음 떨어져서 그 흥분 뒤에 깔린 실제 가치를 계산해보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통 금융과 암호 기술이 빠르게 접목되고 있는 지금 앞으로 판도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먼저 큰 흐름만 보면은 돈이 오가는 방식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리플 같은 기업들의 노력으로 국제 송금에 며칠씩 걸리던 시대는 저물어갑니다. 실제로 변화는 이미 시작이 됐죠. 미국에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합법화되면서 24시간 움직이는 이런 디지털 달러 시대에 막이 올랐고 유럽도 미카 법안으로 암호 자산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지속된다면 머지않아서 우리는 해외로 돈을 보낼 때 블록체인이 쓰인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냥 보내면 즉시 도착하는 게 당연한 세상이 오는 거죠. 이 수수료도 지금보다 훨씬 더 낮아질 거고요. 이 글로벌 금융 인프라에 보이지 않는 곳곳에 리플이나 XRP 같은 기술이 깔린다? 그렇다면 우리 일반인은 그저 편리함을 누릴 뿐이지 그 뒤에 어떤 기술이 돌아가는지는 신경도 쓰지 않게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자나 일반 개인이 이런 변화를 대하는 방식도 달라져야겠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암호화폐를 전통 금융의 막선의 혁신으로 여겼었지만요. 이제는 주요 플레이어들이 손잡고 하이브리드 생태계를 구축하는 이런 단계에 점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암호 자산들 전통 자산식의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고 이런 융합된 환경에서 어떤 기술과 기업이 실질적 가치를 만들어낼지를 보는 눈이 필요하겠죠. 리플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바로 그 점일 겁니다. 이 겉으로 투기처럼 보이는 시장 밑바탕에서도 알고 보면요. 세상을 바꾸는 움직임이 흐르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흐름을 읽어내는 사람이 결국에 기회를 잡는다는 거, 리플의 5억 달러 전략 투자가 던지는 신호는 분명합니다. 이 금융의 형식과 질서가 조용히 재편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 변화의 물결을 외면할지 함께 탈지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몫이겠습니다. 리플의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속보들까지도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은 멈추질 않아요. 언제나 돌고 돕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런 하락 구간조차도 결국은 또 하나의 순환 속의 한 장면일 뿐인 거고요. 예전에는 주식이 세상의 중심처럼 느껴졌죠. 그 시절엔 금이 안전자산으로 불리면서 모든 자금이 몰렸던 때도 있었고 한때는 부동산이 불편하면서 사람들이 앞다퉈 뛰어들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인이라는 새로운 흐름이 세상을 흔들고 있죠. 하지만 이런 시장이 탄생한 지는 고작 10년 남짓이에요. 아직은 걸음마 수준의 역사라는 거고 그래서 누군가는 이제 코인이 끝났다라거나 다시는 오르기 어렵다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이 얼마나 짧은 시야에서 나온 건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시장이 늘 움직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다른 쪽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죠. 주식이 식으면 부동산이 뜨고 부동산이 식으면 금이나 코인이 반짝이죠. 그게 바로 순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바라보는 시장이 잠깐 식었다라고 해서 그걸 단순하게 위기로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정말로 장기 하락의 시작인 건지 아니면 반등을 준비하는 조정의 초입인지 반드시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하락이 무섭다고 무조건 도망치면은 그 속에 숨어있는 기회는 끝내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번적으로 이 돈은요, 감정이 아니라 흐름에 따라 움직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더라도 그 흐름의 끝자락에 어떤 기회가 피어오를지를 보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에 승리하십니다. 이 시장은 늘 순환하고 한때 잊혔던 자산이 다시 주목받는 날이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락을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저 냉정하게 바라보시고
그 속에서 다음 수단의 시작점을 찾아내는 거, 그게 진짜 투자자의 자세겠습니다. 최근에 코인 시장 흐름이 10번 중에 8번, 즉 80% 확률로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시장은 통계적 약세장이 펼쳐집니다. 게다가 이번에 단기 반등 장세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정은 피한적이었었고, 실제로 RSI 지표상으로도 과열 구간이 확인돼가지고 종목 수익 실현 이후에 후속 매수 종목 타점 드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장 모니터링 중에 있는 상황인데 잠깐 눌리는 시장일 뿐이지 대세 상승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수익 실현한 비중 그대로 현금으로 가져가시면서 충분히 눌림을 가졌을 때 그때부터 후속 종목 득점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풀 XRP에서도 단기 고점 구간인 4,850원 라인에서 매도한 물량들 현금 비중 활용해서 저점에서 담아가실 수 있도록 분할 매수 타점까지도 공지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걸어놨었던 분할 매수 가격 정확하게 체결되면서 XRP 고점에서 정리했던 물량들에 대해서 단기 저점에서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른 단기 목표가 매도 타점 그리고 단기 매수가 분할 매수 타점들을 동시에 드리면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대한 XRP 리플 우상향이라는 흐름 안에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 자체가 마치 파도처럼 출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파도를 활용하셔가지고 고점에선 팔고 나오고 저점에서는 물량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했다가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